김재환의 자는 문도, 호는 소당, 본관은 김해이다. 수로왕의 아들 김관에게서 가계가 시작되었다. 조선에 이르러 김극일은 부모님 상에 심효살이를 하였는데 그의 효성이 맹수를 감동시켰다. 이러한 효성 때문에 천거되어 남대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출사하지 않았다. 사신은 저료이다. 김극일은 타경 김일손 그리고 그의 증손인 삼족당 김대유와 함께 세상에서 김씨 사면으로 일컬어진다. 김재환은 곧 김대유의 후손이다. 아버지 김영태는 처음에 청주의 이정에 거주하였다. 김재환은 1867년에 태어났다. 어려서는 과거 공부에 힘을 쏟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리학과 관련된 서적에 심취하였다. 그는 남당 한원진을 큰 스승으로 여겨 사람과 사물의 성이 같다는 주장을 강력히 배척하였다. 그는 항상 학문을 하지 않았으나 기계와 저리가 있는 사람은 절에 있는 선비이고 학문은 하였으나 기계와 저리가 없는 사람은 거짓 학문이다. 라는 구절을 외우며 말하였다. 나는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로 조정에 나아가 세상을 이끈 일이 없지만 이것은 남당 선생의 바꿀 수 없는 주장이다. 지금 중화의 명맥과 성인의 가르침이 사라지느냐 마느냐 하는 시기이니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도 그만둘 수 없다. 그는 항상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두 가지에 힘써 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바탕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1910년의 별난 이후에 그의 집안이 의리를 지켜 일본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1913년 봄에 김재환이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일본인들이 그 까닭을 따져 물었다. 김재환이 말하였다. 고려가 망할 때에도 부조현 두문동에 숨었던 분들이 있었다. 내가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은 부족하나마 이분들의 의리 정신을 따르려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저리가 이와 같다면 대한제국과 일본이 합병될 때 어찌하여 죽지 않았는가? 김재환이 말하였다. 옛날 오랑캐인 원나라가 송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호구를 조사하였는데 산골짜기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만일 이러한 예를 나에게 적용해 준다면 나는 마땅히 산에서 나무하고 물에서 고기 잡으며 남은 삶을 마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나를 너희의 호적에 강제로 기입하고자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 며칠 뒤에 일본인들이 너라고 하는 것을 듣고 김재환이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나는 너희 나라 국민이 아닌데 어찌하여 나에게 너라고 하느냐? 일본인들은 김재환이 보안을 위반했다고 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이에 김재환은 죽음으로 자신의 저리를 지키겠다고 마음먹고 마침내 단식하여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일본인들이 미음과 계란, 우유 등을 가져다가 기계를 이용해 항문과 입에 억지로 넣어주었다. 한 달여 동안 17차례나 이렇게 하였으므로 김재환은 마침내 죽지 못하였다. 또 한 달간 금고형에 처해졌다. 그가 풀려날 때 신문에서는 김재환을 백이, 숙제와 같은 인물이라고 보도하였다. 그 뒤에도 김재환은 예전처럼 부역에 응하지 않았고 세금도 내지 않았다. 일본인들이 토지조사를 실시하자 김재환은 또 그들을 꾸짖어 몰아냈다. 경축일마다 깃발을 내걸고 사람이 죽거나 태어나면 모두 관청에 신고해야 했지만 김재환은 이런 일을 모두 하지 않았다. 양잠과 묘적 등에 대해서도 모두 일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는 마침내 문도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고 의리를 갈고 닦아 해마다 한두 차례씩 모임을 가졌다. 당시에 사람들은 김재환을 의리의 주인이라고 일컬었는데 이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미움을 샀다. 1916년에 김재환은 다시 체포되어 머리를 깎였다. 또 40대에 매질을 당하고 풀려났다. 이때 신문에서는 다시 완고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보도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김재환은 감효에 고하여 연결하였다. 아버지의 행장을 짓고 딸을 출가시킨 다음 선영 아래에 집을 짓고 삶을 마칠 곳으로 삼았다. 총독부에 글을 보내 말하였다. 나는 죽어서 천둥벼락과 큰 우박이 되어 너희 종자를 모조리 없앨 것이다. 또 아들 김규원을 경계하여 말하였다.
일본 놈들은 임금의 원수이다. 그들이 원수라는 사실을 잊고 내가 저들이 하는 말을 듣는다면 천지 사이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될 것이다. 또 그를 보내 문도들을 권면하였다. 쇠 같은 마음과 돌 같은 창자를 가져야 하고 타지 않는 것은 오직 옥이다. 그리고는 드디어 다시 단식하였다. 날마다 김선홍, 신태영, 신학석 등과 함께 경서와 예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 벽 위에 인을 이루고 의를 취하는 것이 성현의 지극한 가르침이다. 만길 우뚝 솟아 육아의 도가 빛난다. 라는 16글자를 크게 써두었다. 10월 5일에 마침내 산속에 있는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김재환은 체구가 작고 살갗은 옷과 눈처럼 깨끗하였다. 성품은 굳세고 또 욕심이 없었다.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드렸다. 만년에 2 아들을 낳았으나 모두 일찍 죽었다. 아들 김규원은 아우 김성환의 소생이다. 김재환의 아우 김성환은 자가 순소, 호가 정당이다. 김재환이 체포되어 구금되자 김성환은 밖에 있다가 경찰서에 들어가 말하였다. 이러한 의리는 나도 우리 형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 나도 함께 조사하라. 그러자 일본인들이 합방할 때의 조서를 내보이며 말하였다. 지금 이 조서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일본의 적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황제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김성환이 말하였다. 이것은 우리 황제의 본의가 아니다. 어찌 그 조서의 뜻을 따르겠는가. 일본인들이 화를 내며 뺨을 때리자 김성환은 그들을 난신적자라고 꾸짖으며 말하였다. 어서 나를 죽여라. 이에 체포되어 그 형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김재환이 죽자 평소의 행동을 형이 살아있을 때와 같이 하였다. 그러다가 또 체포되어 일본인들의 관청으로 가게 되었다. 이때 김성환은 글로 일본인들의 죄를 따져 지적하고 그들의 칼을 빼앗아 죽으려고 하였다. 일본인들이 크게 놀라 치료한 다음 보내주었다. 김선홍의 자는 치원으로 김재환의 촉친이다. 변영인의 자는 경빈, 본관은 초계이다. 신태구의 자는 윤종, 본관은 고령이다. 박시양의 자는 시중, 본관은 반남이다. 이종만의 자는 경원, 본관은 전이이다. 신학석의 자는 열향, 본관은 아주이다. 이명구의 자는 덕준, 본관은 한산이다. 이상의 7명은 모두 김재환의 문인이다. 김재환이 체포되었을 때 이들은 끊임없이 김재환에게 다녀왔고 일본인들이 묻고 꾸짖어도 한결같은 말로 대항하였으며 조금도 거짓으로 변명하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그들을 일본을 배척하는 무리로 지목하여 혹은 옥에 가두고 혹은 매질하였다. 그 과정에서 갓과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머리와 얼굴에 상처를 입기도 하는 등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곤욕을 당했다. 게다가 후진들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였다. 이종만이 일본인들을 보고 주먹을 불끈 쥐고 크게 꾸짖었다. 내 놈들이 이미 우리 국모를 시해하고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우리들이 모여 공부하는 것조차 막으니 이렇게 한다면 주자가 말한 원한을 품고 통분을 참아서 절박하여 마지못한다. 라는 8글자를 어찌 잠깐이라도 잊을 수가 있겠느냐?